그리고 머리가 좋으신 전제국 큰아버님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다 몰빵을 당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미디어의 앞잡이로 내세워서 계속해서 아버님을 깜빵을 보냈고요. 아버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형당하고 좀 버려지신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비자금들을 너무나 많이 날려먹고 또 박상아 씨와 그런 식의 스캔들까지 일어나면서 필요 없는 관심을 집안에 쏟아부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이 폭로를 하시고 아버님이랑 통화를 해보셨나요? 아버님이랑 통화를 끊고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게 언제쯤? 그때 일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요? 네, 며칠 안 됐습니다.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무슨 그렇게 될 만한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아버님이 참된 회개를 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피해를 주고 저희에게 아픔을 주고 이런 거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정말로 참된 회개를 기독교를 통해서 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범죄자들한테서 의로움의 기준을 배우지 않고 선량한 시민들과 아이들에게서 의로움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범죄자들이 너무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죄가 너무 훤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창피했고 제 가족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분이 똑같이 공평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추악한 범죄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나요? 저는 성범죄자고 마약 범죄자입니다. 코케인, LSD, 케타민, 대마초, 2C, 2CB, DMT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미국에서 스케줄 1 컨트롤 드럭이고 얕은 처벌로 끝날 제목들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방문한 적도 있고 김민관이라는 친구와 함께 휴게텔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범인들이 처벌받지 않으니까 인터넷에 그냥 성매매 업소만 쳐도 그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고 한 것을 경찰들도 다 찾을 수 있고 한 것을 방관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형되는 것을 보여줘야 범죄자들이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사회가 더 의로워질 것입니다. 법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웃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하면서 당당하게, 더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제 벌을 있는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들이 어떤 악마들인지 앞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선 어떤 사람들인지 사회가 알게 될 것입니다. 거물돈 얘기를 폭로를 하신 거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전두환 씨가 29만 원만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단 말이죠. 29만 원이나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그 호화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네. 저도 다는 모릅니다. 워낙 철저하게 감춰오는 사실들이어서. 하지만 근거들을 따라가다 보면,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 씨 그 골프 스크린 그 집에 있는 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집에 있는 골프장이요? 네. 그냥 할머니 골프 잘 치시네 하고 옛날에 찍어뒀던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쓸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일요일마다 모여서 배드민턴을 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SFS라는 외국인 학교의 운동 시설장을 전부 빌려서 아침에 가족분과 지인분들 다 같이 배드민턴을 쳤었죠. 그때 그 당시 배드민턴 국가대표셨던 분들이 다 오셔서 저희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인당 몇백만 원씩 용돈을 현금으로 챙겨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언제 제가 어릴 때 유학 오기 전 일입니다. 유학을 몇 살에 오셨어요? 전 중학교 때 왔는데 아마 배드민턴을 가족께서 다 같이 모여서 친 게 제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족의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지고 조사가 많아지면서 그런 행동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도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골프장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골프 멤버십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며 그 호텔들 회원권 있잖아요. 그럼 스포츠클럽 멤버십, 뭐 반얀트리, 하얏트, 서울클럽 다 정말 억대가 되는 그런 멤버십들인데 네. 골프도 혹시 그런 식으로 프로 선수들한테 강습을 받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배드민턴처럼. 저희가 예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성 프로골프 선수분이 계셨는데 그분 집에 가족 전체가 다 놀러가가지고 정말 궁궐 같은 곳에서 막 궁궐 같은 골프장에서 그렇게 축하를 벌였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일련의 호화로운 생활이 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호화로움의 크기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정말 다 같이 그냥 당연시하던 게 정말 호텔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뭐 통째로 빌려가지고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는다던가 뭐 층을 빌려가지고 다 같이 밥을 먹고 한다던가 용평 스키 리조트에 겨울마다 가족과 지인 모두 그리고 경호원들 모든 분들을 다 데리고 간다던가 그런 식의 대규모 호화로운 생활은 당연히 지금은 대중의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연희동 내부는 좀 기억이 나세요? 어렸을 때 갔었던. 어렸을 때 간 것이 아니라 일요일마다 거의 하나님을 모시듯이 가족들이 전부 가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잘 보여야 용돈을 받으니까요. 전주현 씨한테요? 이순자 씨에게, 전두환 씨에게. 제일 최근에 가셨던 게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던 게? 저는 2022년 초 1, 2월에 가서 할머님을 뵀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아, 그 이후에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실제로 그때보다는 자금이 없는 게 맞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말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하신 잘 보여야 용돈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예. 현금으로 예, 얼마나 받으셨어요? 몇 천만 원씩 받곤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며느리들이 잘 보려고 경쟁을 하고 이순자 여사님께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에 따라서 용돈을 받곤 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님은 그 당시 박상아 씨와 전지용 씨가 오랜 기간 해외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입마감을 하려고 돈을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채권의 형태가 됐을 수도 있고 현금의 형태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자금 출처가 당연히 검은 돈이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어느 정도 특정 금액을 주고 그 다음에 현금을 그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옛날에 형의 친구 정보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니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엄마가 그분을 통해서도 범죄 생각을 버리시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돈을 타인 계좌를 통해서 받고 학비나 생활비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솔직히 군대 들어가고 아버님께서 이제 황제 노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버님께서 제 모든 학비랑 학원비, 생활비 전부를 다 대주셨습니다. 어머님은 간간히 용돈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어느 계좌를 사용해서 돈을 쓰고 학비를 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아버님이 노역소 들어가시고 아버님께서의 지원이 끊기고 제가 가족들에게 빌어가지고 큰아버지 전재국 씨와 이순재 씨가 제 학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연희동에서 일하셨던 아주머니 혹은 일하시고 계시는 아주머니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아주머니들을 사용하셔서 그분들의 계좌를 통해서 학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돈을 송금받을 때는 그 아주머니 명의로 돈이 예. 들었어요? 다 그런 식으로 돈을 받습니다. 다른 범죄 행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형은 저희들이 모르는 와중에 저희의 명의로 재산 상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상장 주식인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 돈의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집안에서 돈이 경호관들에게 갑니다. 경호관들의 이름으로 비상장 주식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 주식을 가족 멤버들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노역소에서 나오셨을 때 돈이 없다고 너네들에게 원래 상속되어 있었던 주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박상하 씨에게 넘기는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게 언제쯤일까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은행에 인턴을 할 때니까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중순쯤입니다. 그 보안회사 이름은 혹시 아세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 너무 좀 쇼크를 받아서 제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습니다. 제 형은 대신에 사진들을 다 찍고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 그 소유자가 박상하 씨로 돼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양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면 모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동영상 찍으셨던 재산 포기 예. 서류 보여주셨잖아요. 예. 거기에는 안 나와 있나요? 그 본인 앞으로 어떤 재산이 들어갔는지? 그거는 전두환 씨의 25만 원 그거 관련된 재산이 아닌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할 리가 없습니다. 다 그냥 뒤에서 움직이는 돈들이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경호원들은 예. 뭐 따로 채용한 사설 경호원들인 건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경호원분들이었는데, 당연히 돈을 먹었으니까, 그들의 범죄 행각을 돕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들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제 어머님이 정말 잘 아실 겁니다. 경호관들, 누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제 아버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어려서 경호관분도 너무나 많고 계속 바뀌고 이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미국 시민권 밟으려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사실입니다. 미국에 뭐 재산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이혼 절차를 밟으시면서 그리고 바람 피시는 동안 많은 비자금을 어머니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은 그 자본을 사용을 해서 어머님 이름으로도 부동산, 차량 같은 거를 다 사시고 가족 명의로도 부동산들을 사시고 당연히 박상아 씨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족들에게 많은 비자금이 뿌려졌을 겁니다. 전재영 씨가 어리석어서 비자금이 원래 몇백억씩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머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도 사업들을 말아먹어가지고 물론 많은 돈을 잃긴 했지만 그리고 그 전에 분명 뿌린 돈들이 있을 거고 박상아 씨의 가족들이 캘리포니아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아마 도움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목사 활동을 하면서 대중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려는 그 절차 자체도 서류를 조작하는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어떤 거세요?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을 받으려면 내야 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기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범죄자지 않습니까? 아까 뭐 일하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미국 유학 비용이나 체재비를 송금을 하고 또 예. 경호원들의 명의로 회사를 차려서 돈을 흐름이 이렇게 예. 거래를 시키고 근데 사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당국의 조사도 나가고 추징 흐름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한 번도 그 감시망에 걸린 적이 없는 거예요. 다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와이너리 출판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다 미디어를 다 인플루언스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돈이 한두 푼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진행하신 부동산 개발업, 아파트 단지를 짓고 하는 것은 돈이 한두 푼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주나트빅이라는 건물도 아버님과 아버님 지인이 함께 지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나트빅이 뭐죠? 이태원에 지금 살고 있지만 아마 그 소유권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살고 있어요, 여기? 현재 전주영 씨와 박상화 씨와 그 동생 두 명이 살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예, 예. 그 시행을 다 아버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건물 짓는 거요? 네. 저는 아버님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안 끌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예를 들어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바지 사장이 앉혀져 있습니다. 나스미디어는 비주얼인가요?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허브빌리지는 정말
저기 시골에 있는 허브 농장입니다. 그것도 전재국 씨, 그건 전재국 씨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들들이 번 돈이 전두환 씨한테 가고 뭐 이렇게도 흔히 가나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봤는데 그런 사업들은 몇 억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몇십억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본 몇백억은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돈들이 나파밸리 가서 한번 땅을 사려고 해보십시오. 아파트 지어보려고 해보세요. 일반인들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 돈들이 전두환 씨한테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이 돈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돈은 어딘가에서부터 왔을 겁니다. 뭐 일종의 이제 가족 기업이라고 하신 만큼 경제 공동체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그 공유를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겠네요. 물론 본인의 마약은 한 번도 그 한국에서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조사를 받으신 적은 없는 건가요? 저는 작년 말에 사라킴이라는 미국의 KPMG를 다니는 한인 미국인을 통해서 우울증 약을 먹다가 끊었을 때 마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살 시도도 했고요. 그녀는 그런 거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팔아서 얼마나 더 돈을 벌고 얼마나 더 즐기면서 살지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자의 친구는 약사입니다. 그런 자들이 사회에서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약을 어떻게 공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냥 먹어보라고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담긴 마약을 다 건네줬습니다. 우울증 약부터 해서 ADHD 약부터 해서 마약부터 해서. 근데 웃긴 건 미국에선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일상시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다 자라온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건 알지만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 이제 다른 친척, 뭐 형님도 있으시고 예, 그 이외에 뭐 전재국 씨의 자녀분들도 있고 다른 친척들도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도 비슷한 뭐 마약이나 성매매나 이런 경험을 한 걸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전재웅 씨가 박상아 씨를 어디서 만났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탤런트셨고 연예계 사람들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한다는 것은 집안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물며 박형원 전, 지금도 현인지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두산 바켓 부사장을 하시던 저희 이모부, 저와 제 형, 그리고 네, 그렇게 가라오케 같은 단란주점에 데리고 가셔서 여성들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희에게 여성들을 만지라고 강요를 시키시고. 저 한국에서 유흥업소에 데려갔다는 건가요? 예, 그런 일이 흔했나요? 이런 일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에 흔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성매매 업소를 안 사용해본 사람들이 과연 떳떳하게 기득권층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거를 다 폭로를 하시면 가족들이랑 본인도 어쨌든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다 감수를 하실 생각을 하고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전 다 자수를 하고 법의 처벌,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최악의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부르고 빨갱이들의 그냥 계획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집에서 일상적으로 들으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보통 꺼내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 제가 물어봤을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같은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아버님께서 할아버님은 민주주의 영웅이시고 민주주의 아버지시고 이런 위대한 업적들이 있으며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었고 너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우린 피해자다. 우린 돈이 없다. 세뇌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선생님은 이제 학살자라고 예. 전두환 씨 할아버님을 이제 부르시고 하는데 아직도 그러면은 그렇게 믿고 있는 가족분들이 많겠네요. 당연하죠. 아니면 사실을 아는데 그냥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되니까 안 알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떳떳하셨으면은 그런 주제에 관련해서 거리낌 없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 누구보다 조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두환 씨가 직접 손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이제 아버님한테 지금 예, 항상 그냥 무용담, 할아버지는 본인의 무용담만 늘어놓으시고, 예, 그 무용담에는 어떤 무용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장교 시절에 얼마나 리더십이 강했으며, 열심히 공복무를 하였고,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기적 같은 성공을 이뤄냈으며, 등등. 대통령 하면서 겪었다는 이런 얘기는 따로 많이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거 관련돼서는 정말 많이 하지 않으시고 항상 뭐 특전사 시절 그런 무용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할아버님께서 알츠하이머를 걸리셨기 때문에 좀 기억이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데 꽤 예전부터 거의 돌아가시기 한 정말 거의 한 4, 5, 정말 좀 오랫동안 정말 1,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알츠하이머 증상이 계셔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했는데 저 군복무한 사실을 기억을 계속 못 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뭐 공감증이 생겨서 할아버지 김재규라는 분에 관련돼서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 수 있어야 하니까 김재규라는 분이 굉장히 머저리 같은 놈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군복무 특혜 같은 건 따로 없었나 봐요. 아무래도 뭐 군인 출신이셔서 그랬는지. 보통 왜 고위층 자녀들은 다 요즘 한국은 군복무 특혜 받고 뭐 나중에 문제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셨다 그래가지고 저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 영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 군복무를 자원입대하여 하였습니다. 거기에 규정상 그때까지만 해도 자원입대한 자들은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어느 지역에 갈 수 있는지 희망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주어집니다. 저는 서울을 택했고 운 좋게 서울에 배치가 됐고 육군사관학교에 배치가 됐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영주권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자라면서 그런 특혜를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나 대학교 때까지 교육적인 특혜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나요? 미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입니다. 교육을 굶지 않고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게 특혜입니다. 뉴욕대 나오셨죠? NYU 스턴을 나왔습니다. 뉴욕대학교 스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유학은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연세대학교 북문에 위치한 연북중학교를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아버님께서 전재영 씨가 박상아 씨와 이제 오랜 바람을 피시다가 결국 어머니와 결혼해 있는 상태에서 애까지 낳으시고 막 그게 스캔들이 난 적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었죠.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이 저의 가족을 너무나 많이 알고 기자분들이 항상 그리고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항상 저희 집을 방문하고 기다리고 저는 의문도 모른 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미국에 제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요? 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면 여기 이쪽에 이 지역에 계셨어요? 아닙니다. 처음엔 보스턴에 갔습니다. 그 다음엔 로드아일랜드에서 보딩스쿨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NYU 스턴이라는 학교에 와서 1학년을 마치고 군복무 2년을 하고 돌아와서 대학교를 다니던 도중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은행에서 서머 인턴을 하고 KFS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풀타임 컨설턴트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 말고도 다른 그 친척, 뭐 형제분들 다 자라면서 뭐 다 유학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학교 나온 분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거의 다 유학했습니다. 그럼 그 유학 비용이 다 풍족하게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족하게 다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풍족했고 학원비도 다 있었고 지금 궁궐 같은 저택에 살고 놀 때는 놀 돈이 다 충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가족 내에서도 재산의 분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나 아버님이 버린 아들들이고 돈이 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배웠어요. 제가 있는 돈도 많은 사람들에겐 정말 큰 돈이라는 걸. 비교 대상들이 잘못됐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 돈들이 뭐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이름으로 송금이 되고 이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돈 같은 경우는 다 현금으로 받고 그런 현금은 당연히 돈 세탁이 돼서 저에게 전해졌겠죠. 그 인스타로 그 이범권 치과? 아 거기 정말 사기꾼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올려놓으셨던데 디자인하고 연관이 있는 그 예. 치과라고 그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거기 돌팔이 이사입니다.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저 거기에서 치료 잘못 받았다가 턱 관절 장애가 생겨서 낫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그 어떤 짓을 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절대 잘하시면서 교정 같은 거 함부로 받지 마세요. 저희 가족들의 이순자 여사님의 입김이 정말 셉니다. 그분에게 눈을 잘 떼야 되는데 이순자 여사님이 팔랑귀기도 해요. 그 원장님이 돌팔이고 말이 워낙 신빙성이 있으니까 가족들 모두를 거기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현금이 그들에게 갔을 겁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갔겠지만 아직까지도 좋은 연을 유지하고 있고 거긴 정말 치료를 받는데 정말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치료받는 것이. 저는 거기서 정말 고문 같은 치료를 너무나 오래 받았습니다. 거기는 그 전두환 씨 가족분들 말고 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비싼 치과? 예, 그 사실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들, 전두환 씨 가족이 불교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피해자들이 더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저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패를.
일반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모은 돈들을 정말 큰맘 먹고 사용하는 걸 텐데. 죄송합니다. 그 엄청난 양의 돈이 치과로 갔다는데 그게 뭐 비자금을 세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치과에 줬다는 말씀이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지인을 이용해서 돈을 세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믿음을 줬던 사람들, 경호원들, 어머님의 지인분들 다 공범입니다. 어떤 짓을 어디서 했을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돈 세탁을 도운 자들인 줄 모릅니다. 저희 집안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냥 사랑을 받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범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제기해 주신 문제가 어머님한테 간 엄청난 양의 미자금이 다 검은 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예. 어머니께서 받으신 돈이 정말 다 깨끗한 돈이라면 그대로 현금을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빼서 쓸 수 있어야죠. 하지만 항상 지인들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왔습니다. 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현금을 주고 수표인지 뭔지 그들이 직접 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사용하여가지고 돈 세탁이 된 현금을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인들한테 현금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세요? 예. 지인들이 현금을 대신 뽑아줬다? 예. 어머님이 직접 현금을 인출을 못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자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남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시작은 할아버지지만 마치 시작하는 점이 외부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되니까 악의 근원으로 가질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악의 근원이라고 하시는 건 전두환 씨를 말하는 건가요? 그거는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한국은 할아버지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정말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기업들이 혜택을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뒤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줬을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크기와 살아가는 방식, 사립학교 다 보세요. 돈 없는 척할 뿐 돈이 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폭로를 안 하면 이자들은 죽을 때까지 법을 피해서 처벌받지 않을 자들입니다. 전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SNS와 저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저는 제 잘못은 전부 다 처벌받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정말 아프십니다. 예, 피해자십니다. 안도 많으시고 굉장히 안 좋으신데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반대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게 하나의 또 오늘 이 계기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사랑합니다. 새어머니와 제 동생들, 친형, 저희 가족 모두를 사랑합니다. 다들 각자만의 고통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각자의 사정과 고통이 있는 것이지요. 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일개 인간으로서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범죄는 범죄이고 저희 가족만, 저희 지인들의
삶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비자금이 저희 할아버님 저택 어딘가에 있는 금고에 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 적은 있으세요? 어머님이 보셨을 겁니다. 어머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희 가족의 비자금과 정말 연관이 많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가족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머님은 돈을 정말로 아끼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당한 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수치심을 느끼시면서 얻은 돈을 지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지켜오셨던 돈이 무용지물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인간은 사회 동물입니다. 사회 도움 없이는 인간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인지할 때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사에 협조를 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지인들도 불러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사회에 좀 더 정의가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그 전두환 씨 인터뷰 중에 기억나는 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와서 땅 파보라 그래 돈이 나오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꼭 땅은 아니더라도 그런 뭐 비슷해 비밀금고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네요. 정말 이게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허브빌리지라는 사업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뭐 그냥 땅에 투자 개념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허브빌리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비자금들과 예술 작품들도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숨겨두었을 위치가 많을 것입니다. 저택 안에는 금고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큰 금고 같은 게 발견이 된다면 비자금을 다 숨겨두었던 공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어디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그분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그 정확한 위치가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없으니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집에서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고 그냥 이 많은 것들 계속해서 이 저택만큼은 이순자 씨의 가족에게서 나온 돈으로 산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소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두환 씨가 굉장히 측근을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하다고 대표적인 게 장세동 씨라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그 군인들 하나회 뭐 계속해서 문희동에 방문을 하고 이랬는데 예, 뭐 그런 측근들도 그럼 다 이런 어떤 뭐 검은 돈 비자금 관리랑 연관이 있고 조력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경원들도 그렇게 깡패들처럼 할아버지를 정말 신처럼 모셨던 것은 돈이 계속 미친 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하나회라고 과연 한두 푼도 안 받았을까요? 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냥 희생 자체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제 목숨이 소중하고 저희 가족들한테 그렇게 그 더러운 목숨들이 소중한 것처럼 모든 자들의 목숨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머니들이 몇 명 안 계십니다.
당연히 뭐 할머니도 연세가 계시고 미디어 관심도 피해야 되고 뭐 재산이 실제로 이제는 할머니가 아닌 큰아버지께 몰빵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뭔가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찾질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모시고 일요일마다 와서 잔치를 벌이고 했던 곳에 이제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농담 보면은 NIU 그 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던데 NIU를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안전 인맥들인가요? 아니면 예, 동문이기 때문에 알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알게 된 거죠? 유학생 사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달이 걸치면 다 알 수 있는 자들이고 저와 자주 놀았고 몇십 번씩 놀았고 그런 사람들부터 그냥 얘기 나누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아니 연락은 그렇게까지 잘 안 해도 알고 그들이 누군지 얘기를 듣고 했던 사람들, 몇 번만 놀았는데 연락이 안 된 사람들 다 제가 알던 사람들입니다. 마약을 하는 걸 마약도 같이 한 적이 있고 그들이 법에 의해서 심판받진 않지만 그냥 불쌍한 여성들 누가 더 많이 잠자리를 가졌나 술을 새가며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역겨워서 공개했습니다. 법은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범죄자들이 계속 범죄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죄자들 왜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가리고 찍죠? 왜 용기를 낸 경찰분들은 얼굴을 그대로 보도합니까? 경찰분들도 시민입니다. 시민들도 목숨을 걸고 가족을 걸고 하는 일들입니다. 범죄자들은 인권 보호가 되면 안 됩니다. 보호가 된다는 걸 알고 부패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아버님한테 지금 전화하시면 받으실까요? 별로 그 죄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하고 나서는 연락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안 할 것입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그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고한 시민들이 피땀 흘려 버신 돈, 그 돈이 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 피 빨아먹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착한 척하면서 웃고 자신들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고 벌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럼 집에서 따로 지원은 안 받고 계세요? 제가 모아둔 돈만 사용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용돈을 보내주신 것도 적금을 해서 그런 것도 간간히 사용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제 지금 적금한 금액은 한 1억 얼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세금까지 다 내고 뭐 하다 보면은 정말 그리고 어차피 다 기부할 돈들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 돈이 정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의로운 분들에게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하고는 이 폭로 시작한 이후에 또 연락을 하시나요? 왜냐면 어머님도 지금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어머님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시고 수사에 협조를 하실 때 제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어머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실 때
그때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도 그때 연락드리고 안고 아빠 잘하셨어요. 아빠 잘하셨어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은 범죄 행각을 부인하고 오히려 저를 매장시키고 저를 정신병자로 코스프레하여 그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그들과 통하고 싶지 않습니다.